이용섭 광주시장이 화두를 던진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과 관련해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등의 현안이 꼬일 대로 꼬이자 승부수를 던졌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주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단일 광역 경제권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수도권을 비롯한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등 다른 권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미래에도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제를 던진 이 시장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갑작스럽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 제안은 즉흥적이지도 않고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다고 전제하면서 시도 통합을 위한 실무 준비를 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오직 광주 전남의 상생과 동반 성장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 행정통합 논의가 더 늦기 전에 시작돼야 한다는 평소 제 소신을 얘기한 것입니다. 지역 정치권과 통합의 대상인 전라남도의 반응은 대체로 떨떠름해하거나 미지근합니다. 사전 교감이 없는 일방적인 제안이라는 것에서부터 군공항 이전 등 꼬여있는 시도 간 현안을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등의 껄끄러운 현안을 먼저 해결한 다음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군공항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나서 곧바로 통합 논의를 시작을 하자라고 재촉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이 통합 논의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좀 척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불리와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 정치권이 통합이 맞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논의를 이제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수축사회로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광주와 전남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지난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됐고 시도 통합은 지난 1995년과 2001년 두 차례 논의된 바 있지만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행정통합의 당사자인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통합 논의를 먼저 시작한 다른 시도는 어떤 결론을 낼지 또 2년 뒤에 치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에 따라 통합 논의가 결론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광주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 전남 통합에 시도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는 있지만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온도차가 있습니다.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 상당수는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 시도 통합에 대해서 시와 도를 구분해서 보면 광주보다는 전남 지역의 찬성률이 높습니다. 전남을 다시 권역별로 나눠보면 광주에서 멀리 떨어진 전남 동부권이나 서부권보다는 광주 근교권에 찬성 응답이 많았습니다.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구축하길 바라는 열망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시도 통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광주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민간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응답층에서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났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도 통합 문제를 갑자기 꺼내든 데 대한 반감과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반대 목소리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도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로 전남의 경우는 시도 지역민 간 갈등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광주에서는 공감대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준비단을 출범시킨 광주시는 뒤늦게나마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습니다. 토론회라든지 학습 모임 운영 등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준비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이용섭 시장이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을 한자리에서 만나 시도 통합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고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시도지사와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이 참여하는 사자 연석 회의가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해질지 주목됩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시도지사가 만나겠다고 했었는데 이 회동 결과에 따라 통합 논의의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의 만남은 이미 예정돼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만나겠다고 시도지사가 공언한 바 있습니다.
다만 언제 만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공식적인 회동에 앞서 실무진 차원에서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도지사의 만남은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럴 경우 시도 행정통합 문제뿐만 아니라 공항 이전 문제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상생 과제들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시도지사가 만난다고 당장 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온도 차이도 여전합니다. 지난달 10일 통합론을 제기한 이후 이용섭 광주시장은 정치권과 경제계, 시민사회를 잇따라 만나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낙후를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의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도지사의 만남이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여론이 긍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도지사가 이를 외면한 채 마냥 시간만 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안한 광주 전남 통합과 관련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통합의 득실을 차분히 따져보고 통합을 하더라도 다음 민선 8기로 넘기자고 말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 행정 통합을 하자는 지난달 이용섭 광주시장의 제안에 김영록 전남지사가 한 달여 만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이 뭐냐는 도의원의 도정질이 답변해서 김 지사는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하더라도 시간을 갖고 차분히 진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코로나를 막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때라며 민선 7기 때 통합 논의는 하되 민선 8기에 가서 통합을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시도 통합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공론화 과정은 민선 8기에 가서 본격적으로 시작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또 완전 통합이 어렵다면 전라북도까지 포함한 초광역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되 시기와 방법 등에 있어 광주시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시도 행정통합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이용섭 시장도 원론적 수준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경제 생활권이 같은 그 자치단체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하는 것은 시대적 추세고 시대 정신인데 우리가 예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것인가. 김영록 지사의 발언은 시기와 방법에 있어 이견은 있지만 시도 행정 통합을 인정하고 또 그것이 시대적 과제임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 만날 두 사람의 회동과 그 이후에 조율될 시도 행정 통합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만날 기회를 무산시켰던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오늘 전격적으로 만나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먼저 김철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원래 하나의 행정단위였던 두 시도를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것이 필요하겠는지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이 통합의 방식과 내용을 1년 동안 연구한 다음 6개월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도통합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시 합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천년을 함께 해온 두 지역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 시도민을 위한 시도 통합 논의가 잘 이루어지기를 도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막판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통합청사의 위치 문제는 이번 합의에 결론을 내지 않고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의 현재의 기능이 통합 이후에도 유지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통합 논의를 두 지역의 현안 정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한다고 해 산적한 현안과 시도 통합 논의는 별개임을 밝혔습니다. 다시 하나가 된다는 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생 차원에서 접근하면 여러 현안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지난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됐고 재통합은 95년과 2001년 두 차례 시도됐지만 무산됐습니다. 이번 세 번째 통합 논의는 지난 9월 이용섭 시장이 제안한 이래 50일 만에 성사됐습니다. 앞으로 2년쯤 뒤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통합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할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시민들의 미지근한 반응에도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관추진위원회를 꾸려서 내년 하반기부터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계획을 1년이나 미뤄서 행정통합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부산문화방송 윤파란 기자입니다. 부산시와 경남도를 하나의 지자체로 합치는 행정통합. 지난 정부에서 승인한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기한 뒤 경남도가 제시했던 대안 중 하나입니다. 다음 지방선거에는 통합지자체에서 한 명의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오히려 실익이 없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거에 한 가족이었던 세 가족이 이제 서로 어려우니까 다시 한 가족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뜻대로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울산시는 처음부터 빠졌고 부산 경남 주민 10명 중 7명이 행정통합에 대해 아예 모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여론이 무르익을 때까지 불씨를 살려두자는 모호한 표현으로 여지를 남겼습니다. 시도만이 하는 게 아니라 부산과 경남의 여러 이 전문가들과 함께 좀 공론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이번 조사 결과를 보고 했습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내년 하반기 민관추진위를 꾸려서 공론화를 한 뒤 다시 주민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계획. 주민투표 혹은 이에 준하는 강력한 지지 여론과 특별법 제정까지 필요한 만큼 2026년 추진은 이미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입니다. 게다가 총선이 끝나고 시도지사 임기가 3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원점부터 시작하는 재공론화가 얼마나 동력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시도민들의 그 지지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도 얼마 남지 않고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실제로 희망 고문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중장기적인 과제로 넘겨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명확한 목표 없이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비판 속에 행정통합 논의는 한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도 지난 2020년부터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지만 민선 8기 들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며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와 전남도 통합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민선 7기 이용석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도지사는 2020년 11월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하자는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 여부와 방식을 1년 동안 연구한 다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양 시도가 생각하는 통합 형태와 접근 방식에 차이를 보였고 공존하던 통합 논의는 민선 8기가 되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때도 김용록 지사는 시도 통합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는데 이 시장은 다음 재선에서 떨어져 불고 강기정 시장이 되고 김용록 지사가 저쪽 되고 하니까 그게 이제 유야무야 되었지. 민선 8기 들어 광주와 전남도는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통합보단 기능을 통합하는 광주 전남북 메가시티를, 김용록 전남도지사는 특별자치도 설치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광주시도 행정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한 국회의원의 지적에 강 시장은 선 기능통합 후 행정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광주 전남 통합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합으로 가기까지의 이 복잡 다단한 문제가 매우 낭비적이니 정부 주도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행정통합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양 시도는 그동안 상생을 내세우면서도 공항 이전, 공공기관 유치 과정에서 갈등이나 경쟁 구도를 형성해온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타 시도와는 다르게 행정통합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끼리 지자체 간의 경쟁과 경원과 증오가 더 심해요. 오히려 영남과 호남 간의 그 지자체 간에는 사이가 좋아요. 수도권 1극 체제로 변해버린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구와 경북뿐만 아니라 충청권 지자체들도 기민하게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광주와 전남은 행정통합 논의조차 요원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시도들은 행정통합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빠르게 통합이 진행되는 곳이 대구 경북입니다. 타 시도의 행정통합 움직임을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통합 논의에서 가장 많은 진척을 보이는 곳은 대구 경북입니다. 지난해 10월 행정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했고 2026년 7월 대구 경북 특별시를 출범시키자는 구체적인 목표도 내놨습니다. 행정통합을 이뤄낸다면 수도권에 준하는 법적 위상을 갖게 되고 완전한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이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통합 비용과 행정적, 재정적 특례도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대구 경북 통합을 적극 지원하도록 거듭 당부하신 만큼 대구 경북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통합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과 경남도 행정통합의 실질적인 첫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지난해 11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부산시와 경남도를 없애고 새 통합 지방정부를 신설하는 통합안과 연방제 주에 해당하는 부산 경남주를 신설하는 기본 통합 구상안을 내놨습니다.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주고 이 행정통합이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법안도 만들고. 최근에는 대전과 충남 등 4개 시도가 하나로 뭉친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했습니다. 궁극적인 행정통합으로까지 가는데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지만 충청권이 협력하면 수도권 못지않은 생활 경제권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중심이 충청남북도에 포진되어 있고 국가의 R&D 역량이 대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행정수도로서 세종시가 나라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유는 뭉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지역은 소멸위기에 놓이게 됐고 도시 간 통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행정통합은 지방정부의 입법, 재정, 산업 육성 등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1극 체제에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지역과 직결된 현장 중심의 자율적 행정을 가능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중앙으로부터 권리를 지역으로 가져와야 지방이 스스로 내가 가진 그 자치권이 있어야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타 시도들의 행정통합 논의가 힘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행정통합과 관련한 타 시도들의 움직임은 광주와 전남과 다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어제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며 자신이 그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 역할론을 이야기하며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김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후보는 내란 특별법 발의를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특별법에는 내란범에 대한 사면 복권 제한과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 보조금 차단,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등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내란 종식의 종합적 법적 장치입니다. 저 박찬대는 내란 특별법을 통해 12.3 내란을 완전히 매듭짓겠습니다. 전남 지역 공약으로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여수 국가산단 살리기, 전남 신재생에너지 허브 구축, 무안 국제공항의 국토 선항권, 관문공항 육성을 들었습니다. 박 후보는 전남은 민주당의 영원한 선생님이라며 민주당이 갈 길을 잃었을 때 가야 할 길을 가르쳤다고 한껏 추켜 세웠습니다. 저 박찬대 그 선생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좋은 학생이 되겠습니다. 전남과 경북, 전북 등에서 기초지자체 간 행정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행정통합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자생적 움직임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노력과 함께 제도적, 입법적, 예산적 지원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나. 질탁동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에 이어 26일 호남권 경선 등을 거쳐 다음 달 2일 임기 1년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함께 힘을 모으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남이 행정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광주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광주 전남에 기회를 주고자 할 때 기회를 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광주 전남은 40년간 분리돼 있었지만 경제적 정서적으로는 하나였고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때라며 시도 행정통합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시도 대통합을 추진하기로 선언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시도 간 행정구역 통합과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언은 시도 간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등을 얻기 위한 겁니다. 앞으로 시도는 가칭 광주 전남 통합 추진 협의체를 설치하고 실무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